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신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웨비나는 처음이라서 그 관객분들의 반응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우선 그래도 정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이 웨비나를 하게 되었고 그 AWS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두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국내 클라우드 도입의 현 주소부터 시작을 하여서 AWS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방안,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 단계별 비용 절감 방안, 마지막으로 저희 옵스나워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지까지 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6월 3일자에 조회를 한 아마존의 주식 상황입니다. 혹시 AWS가 언제 출시된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AWS는 2006년에 출시가 되어서 지금 2019년에는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마존 주식이기 때문에 AWS만이 이 변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트렌드가 AWS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WS는 서울 이전을 2016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AWS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 도입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어떻게 AWS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전망 추이를 가트너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4년에부터 나오긴 하는데 2016년에 AWS가 처음에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우 크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서 저희 고객과 그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고객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베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9%의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것을 이미 도입을 하였거나 도입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그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모자라고 클라우드 비용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가장 클라우드 도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혹은 줄여서 CMP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은 프로비저닝 및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서비스 요청, 즉 SR 처리, 모니터링 및 분석, 비용 관리, 리소스 최적화, 마이그레이션 및 백업, 그리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걸친 모든 관리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비용 관리와 리소스 최적화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비용 절감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AWS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고려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AWS 클라우드의 비용을 절감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찾아서 그 리소스를 끄고 그 제대로 된 스펙을 정하지 않고 너무 큰 스펙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걸 맞춰서 좀 더 작은 혹은 낮은 스펙의 리소스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을 하는 그 구매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적용을 하여서 옵션을 적용을 하여서 하는 것이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방안의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가식성을 확보하여 내가 정확히 어떤 클라우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고객분에게 가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며 얼마나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냥 얼마나 쓰고 있는지조차에 대해도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200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4가지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혹은 4가지 워크로드를 거기에서 올려서 구동을 하고 있으면 각각의 워크로드가 얼마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4가지의 워크로드가 평균적으로 한 50불 정도를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각각의 클라우드 비용이 뭐 적게는 20불, 많게는 50불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냥 무조건 내가 클라우드 비용을 좀 더 줄여볼 거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워크로드부터 이제 비용 최적화를 시작을 하면 그것은 고객분들의 리소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워크로드 혹은 코스트 센터, 팀, 어카운트, 태그 등을 활용하여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식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했다면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들을 파악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WS 콘솔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EC2 같은 경우 EC2를 생성할 때 같이 생성되는 엘라스틱 IP나 로드 밸런서 등 이러한 리소스들은 EC2를 삭제했을 때 같이 삭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걸 까먹고 삭제를 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아서 계속 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들을 바로 삭제를 하고 제거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비용이 쓰지도 않는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 사이징입니다. 라이트 사이징은 내가 너무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는 피크에 맞춰서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리소스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이제 좀 넉넉하게 스펙을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적합한 워크로드 그 스펙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5 2X 라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필요한 것은 그거의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됐지만 비용이 저렴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타입들을 출시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는 C4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인 C5를 출시를 하였고 이는 보다 높은 스펙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더 낮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C4 인스턴스들을 C5 인스턴스 타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최적의 비용 지불 옵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구매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란 내가 어떤 인스턴스에 대해서 1년 혹은 3년 동안 사용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항상 4대의 인스턴스는 켜두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최고 9대까지의 인스턴스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항상 켜두는 4대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구매를 하여 75% 이상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RI로 전환을 함으로 그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 리저브드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선 구매를 한 품목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서 유틸라이제이션 레벨을 95%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크로드별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기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스케줄링, 즉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모든 인스턴스를 꺼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보다 저렴한 AWS에서 판매하는 타입을 활용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디맨드에 기반하여 유세지를 늘리고 줄여서 그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적절한 프로덕트 타입을 잘 알고 자기 니즈에 맞춰서 어떠한 것을 쓰는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앞에 두 가지 방법들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자면 처음으로는 비용 가시성을 확보를 해서 어떠한 비용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 제거된 리소스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이 적합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라이사이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불 옵션에서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구매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맞춤으로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용량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확장할 수도 있고 하니 이걸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하거나 혹은 거버넌스 쪽 기능을 도입을 하여 사람이 매번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 비용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AWS 도입 단계별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고객들은 클라우드에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기에 있는 고객들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좋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도입을 해볼 때는 테스트로 기존에 있는 아주 작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겨보거나 혹은 완전 새로운 워크로드는 클라우드에서 시작을 해보는 방법으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성장기입니다.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봐서 이제 더 많은 워크로드를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에 옮기는 것을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고 기존에 있는 키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 있어서는 클라우드에 굉장히 익숙하고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AI, ML이나 좀 더 고도화된 레벨의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활발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용 최적화 전략이 필요할까요? 처음에 리액트 단계, 도입기에서는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온프렘에 익숙하신 분들은 딱 한 번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에 익숙하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오면서 매월 빌링이 청구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리를 위한 조직도 새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거 새로 도입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 등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가식성을 확보를 하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 최적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장기에서는 비용 투명성 확보, 교육, 그 다음에 구매 방식을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기존에 있는 트렌드 대비해서 어떠한 상품을 사야지 내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서 비로소 첫 RI 구매나 적용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 스테이지에서 또 아키텍처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냥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만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비용 청구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관리를 하고 어떤 비용이 어떤 부서에 혹은 팀에 혹은 프로젝트에 청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관리를 했다면 이제 좀 자동으로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태그를 기반하여 이러한 청구 방식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적으로 비용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옵스나우를 활용한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스나우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아까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 중에서 보여드렸는데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옵스나우와 같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온프렘에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워크로드들이 있기 때문에 온프렘과 클라우드 환경을 같이 관리를 하는 게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동으로 관리를 계속하기에는 이게 사이클이 한 달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워크로드가 늘어나서 업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CMP를 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중의 솔루션을 사용을 해도 클라우드 비용 효과가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페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옵스나우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계속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끄는 방법, 그리고 라이트 사이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통틀어서 말해서 리소스 최적화라고 부르긴 하는데 리소스 최적화는 EC2나 ELB 등 RDS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그다음에 구매 방식, RI 같은 경우에는 EC2에 한정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EC2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좀 아직 안 해드렸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인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 리소스 최적화, RI 레커멘데이션, 오토 스팟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최대 20에서 40%까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AWS가 말하는 그 할인 비용 절감 비율은 최대 75%이지만 저희 고객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비용은 최대 40에서 60%이고 마지막으로 오토스팟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소스 최적화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용 자원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사용 비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보여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리소스를 예를 들어 50%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라이트 사이징을 하거나 모더나이즈를 하거나 라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RI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7일에서 지난 90일 동안 사용한 패턴을 토대로 RI를 어떻게 구매를 해야지 가장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혹은 RI에도 사실 구매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좋을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추천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에서 가지고 있는 잉여 자원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AWS 자원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실 클라우드 사업이 다 그렇듯이 항상 고객이 뭐 갑자기 더 요구를 했을 때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자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잉여 자원을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사실 공간 낭비고 전력 낭비고 되게 아깝기 때문에 AWS 같은 경우에는 이 잉여 자원들을 고객들에게 스팟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경매에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요금과 비교해서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이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90%라는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온디맨드 고객이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C4 인스턴스를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스팟 고객이면 제 인스턴스를 2분 전에 2분 알림을 주고 저한테 뺏어서 온디맨드 고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고객들은 보통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해서 프로덕션 워크로드에는 이런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 프로덕션 워크로드가 아니어도 배치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런 좀 덜 중요한 워크로드에도 적용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2분 뒤에 꺼진다면 내가 이걸 다시 다른 EC2를 생성을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더 귀찮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나 절감을 할 수 있는데 SLA가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스팟 인스턴스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옵스나우에서 제공하는 오토스팟이라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오토스팟이란 AWS의 잉여 클라우드 자원인 스팟 인스턴스를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SLA를 보장하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최대 80%까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90%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고객들에게 저희가 본 평균적인 수치는 컴퓨팅 비용의 80%까지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에 더불어 AWS에서 제공하지 않는 SLA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온디맨드 EC2에 대해 제공하는 SLA와 동일한 수준의 SLA를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고 오토 스케일링을 하며 RI를 사용을 하고 계시면 RI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 RI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스팟 되게 좋은 기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워크로드를 오토스팟에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처음에 해주면 스팟 인스턴스 위에서 이제 작업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스팟 인스턴스가 돌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맨드 고객이 이 인스턴스를 가져가서 쓰겠다라고 하면 뺏기기 때문에 15분 전에 저희가 중단 위험에 있는 스팟 인스턴스를 감지를 합니다. 감지가 되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기존에 이 꺼질 위험이 있는 인스턴스에 있는 워크로드를 더 이상 배정하지 않고 새로운 인스턴스에 모든 워크로드를 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재배치를 하였고 작업이 없으면 이제 그 기존에 중단 위험이 있었던 인스턴스를 끄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초기 설정 작업만 수동이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인스턴스가 꺼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켜고 대체하는 작업들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단 후엔 두려움이 없이 AWS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높은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스팟 가격 모델이 가장
중요한 혹은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인데요. 오토스팟을 통해서 실제 가격,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절감 비용에 대한 몇 프로를 비용으로 과금을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비용 절감을 하지 않으셨으면 비용을 전혀 저희에게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객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웨어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특성상 RI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비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더불어 이제 워크로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싶었는데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오토스팟을 도입을 하여 비용 절감을 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스팟을 통해서 온디맨드 대비 비용 절감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 70% 이상의 절감을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비용 절감을 70% 이상 비용 절감을 해서 첫 POC 단계에서 빠르게 비용 절감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메인 워크로드에도 적용을 바로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 이제 고객 사례까지 돼주시면서 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옵스나우의 코스트 매니지먼트 모듈의 오토스팟 기능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에서 지금 어떻게 오토스팟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건 데모 계정이라서 사실 사용량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개의 스팟 인스턴스가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온디맨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19불 46센트가 발생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25불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였고 이는 73.02%의 세이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인스턴스들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코스트, 이게 아까 방금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블록웨어가 차트가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 비용이 얼마이고 만약에 이것을 온디맨드로 사용했을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몇 시간 동안 구동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어떤 리전에 어떠한 인스턴스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팟 애널라이저에서 기본적으로 고객의 계정을 한번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워크로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이거를 예를 들어 EMR이나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이미 있다면 이것을 바로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클론 버튼을 통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미 AWS 세팅을 한 그 설정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셨듯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세팅을 이렇게 하여서 그냥 밑에서 생성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 각각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가 아닌 완전 새로운 것을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엘라스틱 그룹 기본 페이지에 가시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reate Elastic Group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오토스팟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워크로드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위저드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 새로운 empty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모든 옵션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가장 임포트하기 쉬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선택을 해서 처음에는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사용을 하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리전을 선택을 하고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다 설정이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로 하지 않고 Create New Elastic 그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뭐 생성을 하시고 리전은 어디에서 내가 이걸 쓸 것이다. 보통 서울을 쓰게 되죠. 서울을 선택을 하고 디스크립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몇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싶고 최소로 몇 개, 최대로 몇 개, 뭐 이런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가용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밸런스를 맞춘 모델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 중에 몇 프로를 스팟 인스턴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설정에 대해서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우스 로브를 해서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설정인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00% 스팟 인스턴스를 다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정도로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항상 온디맨드를 적어도 1개나 2개를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팟 인스턴스가 정말 1개도 없는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경매 시장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온디맨드로 돌리는 것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옵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케줄링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끄는 그런 걸 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어떠한 VPC에서 사용을 할지를 선택을 하시고 상품은 뭐 EC2니까 어떠한 OS를 사용을 할 건지 보통 리눅스를 사시겠죠? 그리고 아까 온디맨드를 꼭 1개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온디맨드를 어떤 걸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에이지에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이 VPC가 있는 에이지를 선택을 하고 아까 M4 패밀리를 쓴다고 하였으니 제가 원하는 그 워크로드에 대해서 어떠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체킹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M4 패밀리는 다 좋고 그다음에 C5, M5까지도 다 좋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 환경에 대해서 스팟 마켓에 어떠한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같은 경우에는 M4 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좋지 않다. 보통 스팟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M4 X라지, 2X 라지부터는 여기서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 엘라스틱 그룹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런치를 할 때 어떠한 AMI를 사용해서 런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하게 꺼질 때 어떠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설정도 여기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자동으로 앞으로 이제 오토스팟에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이것을 잘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뒤에도 이제 기타 설정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보지는 않고 이미 생성한 엘라스틱 그룹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모의 용도로 여기저기에 엘라스틱 그룹을 생성을 한 건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EMR도 있고 ECS도 있는데 ECS 클러스터에 대해서 보시면 두 개의 인스턴스가 214시간보다 좀 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세이빙 너무 X가 조그맣죠? 그렇지만 퍼센티지를 봐주시면 70%를 세이빙을 하고 있고 스팟 인스턴스가 이렇게 러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노티는 이메일로 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되게 모니터링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잘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는 사실 잘 많이 보지 않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오토스팟은 상당히 사용하기 간편하고 쉬운데 이걸 사실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는 얼마나 쉬운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으니
저희가 옵스나우에서 2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RI 레커멘데이션이나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다른 기능들도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 이것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